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여행 중에 재미나게 테슬라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식도 정말 많이 올랐고요, 5% 이상. 그래서 270을 뚫어버렸고요. 장후까지 하면은 278불, 그러니까 280 가까이 왔죠. 참 무섭습니다, 기세가. 300을 좀 천천히 올 줄 알았는데 급속하게 가고 있네. 네, 오늘 장이 안 좋았음에도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리비안도 테슬라 슈퍼차저, 그러니까 NACS죠. 뭐 줄여서 나스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건 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북미 표준이라고 부르는 게 테슬라의 색깔을 자꾸 지우려는 듯한, 사실상 그렇게 하면 일반 분들은 못 알아듣지만 이건 사실상 테슬라가 만든 거잖아요. 테슬라만 쓰는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 규격이라는 건 사실 틀린 말이긴 한데, 공식적인 표준, 북미 표준 규격이라는 게 이제 생겼지만, 저는 편의상 그리고 이해상 테슬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테슬라 슈퍼차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엔 그게 더 편한데, 테슬라 색깔을 너무 지우시려는 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저는 편의상 테슬라라고 부르겠습니다. 테슬라 규격이라든지,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현대도 들어온다고 이제 조인하려고, 결국 그런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런 뉴스까지 또 나와서,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보다 한술 더 뜹니다. 텍사스에 물론 기가팩토리가 있죠. 캘리포니아도 기가팩토리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분위기는 약간 그러니까요. 텍사스는 이제 심지어 EV 차저에 테슬라 플러그 방식을 들어가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펀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아니라 자기주의 공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북미에서는 사실상 이게 표준이고 이게, 그러니까 범용적이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그냥 이것도 이제 공공으로 쓰일 거니까 이거를 이제 넣지 않으면 이제 보조금을, 그러니까 주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그리고 테슬라는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의 이제 업타임은 99.9%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여행 다니면 보면은 테슬라 슈퍼차저를 근처에 끼고 있는 호텔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레벨 2 꽂으려다가,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잘 안 되니까 거기 뭐 레벨 2 차저가 있다고 하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덤탱이를 쓰기 싫어서 제가 아시다시피 데스밸리에서 한 된통 뒤어가지고 아예 레벨 2를 쳐다도 안 보고 슈퍼차저만, 왜냐면 모니터링이 확실히 되고 이거 정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미국 북미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EV 차저입니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버지도 써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테슬라가 열어주면 테슬라가 이제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근데 그거는 좀 어리석은 소리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광고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합니다. TV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상품을 사주세요 하면서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회사 전기차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 광고 효과가 무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맨날 그 충전을 하면서 테슬라 로고를 한 번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 이제 전기차를 이제 어떤 수명이 돼 갖고 바꿀 때 테슬라를 한 번이라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광고 효과가 거기서부터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걸 여는 거가 결코 손해가 나면 할 사람이 아닙니다. 길게 보면은요, 굉장히 큰 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시장을 점령해 들어가는 어떤 그 첫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가 압박해서 강제로 열었다라는 뭐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앨런 머스크가 그걸 바이든이 야 이렇게 그런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절대 그 앨런 머스크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포석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그 거의 스탠다드화, 북미에서는 현재 스탠다드화 돼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 시장도 이제 하나의 시장인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테슬라가 이제 거의 가져간다,
이런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의 어떤 사업의 시장을 거의 그 점령에 들어간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커뮤니티, EV 커뮤니티, 전기차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좀 더 대승적인, 그러니까 자기 이득보다는 커뮤니티를 생각해서 열었다라고도 표현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사업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론 머스크는 참 이렇게 멋있게 포장하지만 절대 손해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쁘잖아. 그렇게 말하면. 멋있죠. 굉장히 멋있죠. 항상 이게 나 선심 쓰는 거야. 그렇죠. 참.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깊이 찾아봤는데 이미 아웃 오브 스펙이라든지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재미난 걸 많이 찾았는데요. 이게 기존 오너분들은 아마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개조해줄지 고쳐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팩트입니다. 북미에서 800V, 900V 쓰는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차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꽂으면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겠지. 현격히 떨어집니다. 250kW 기회대 못합니다.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걸 테슬라 탓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깊은, 근데 이제 다른 또 좀 공신력 있는 좀 큰 저널리스트들은 이제 공평하게 둘 다를 얘기하긴 하던데, 이게 테슬라가 강제로 조절을 한다, 속도를.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테슬라가 풀어주면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한쪽은, 그러니까 그 의견에 좀 더 깊숙한 의견이 이건데, 하드웨어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는 2개의 25kW DC-DC 컨버터, 그러니까 이게 DC로 넣는 거니까요. 그렇지. 그게 참 중요한데, 그 컨버터를 패러럴로 연결돼서 이게 450을 꽂으면은 50kW 이상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그러니까 자기 규격에 맞는 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역시도 50kW로 리미트가 되어 있는데, 재미난 거는 150kW DC-DC 부스터라는 옵션을 컨피그레이션에 넣어놨답니다. 그래서 그 옵션으로 선택했을 시에는 150까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 며칠 전에 얘기했던 벤츠 같은 경우는 70 나온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의 DC-DC 부스터나 DC-DC 컨버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강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데요. 이게 재미난 건, 물론 별로 안 팔려서 이거 저도 좀 더 샘플링이 별로 없어서 확인이 더 필요한데, GMC 허머 같은 경우는 아예 배터리 200kWh인데 그 배터리 팩이 2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내부적으로 DC-DC 부스터를 갖고 있어서 인터널리 이게 핸들링이 돼서 아마도 험머 EV는 다 이용할 수 있을 확률이 좀 있답니다. 그러니까 차종별로 본인의 DC-DC 컨버터가 어떤지가 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별로 해줄 게 없는데, 그럼 기존 오너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확률이 다시 생각해도 없다고 봐야지. 그렇죠? 없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인데, 물론 이제 이쪽에서도 해줄 수 있고 저쪽에도 해줄 수 있고, 뭐 그거는 아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테슬라가 그거를 어느 선까지 해줄 거냐는 건 테슬라가 결정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50kW만 하더라도 급속 충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미국 법인데 50kW만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깊숙이 제가 찾아보는데도 기존 테슬라가 아닌 넌 테슬라 전기차들이 슈퍼차저를 쓸 이유가 없고, 현재 너무 느려가지고 가격도 싸지 않고, 그러면 보조금만 받고 열심히 깔고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도 아버지께서 그런 광고 효과라든지 다른 면들을 얘기해 주셔서 장기적으로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전 무조건 테슬라가 이득인데 장기적으로는 저도 일론 머스크 의견에 동의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아버지께서는 장기적으로도 이건 테슬라가 어마무시하게. 근데 저의 기본 스탠스는 단기적으로 무조건. 왜냐면 계속해서 이건 주변에서 나오는 팩트입니다. 지금 찔러도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쓸 이유가 없고요. 근데 보조금은 받죠. 깔 때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테슬라한테 엄청난 이득인데 장기적으로는 회사들이 맞춰가지 않겠어요. 리비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의 모든 지금의 어떤 기준들이 스탠다드화 된다는 거 봐야지. 그러니까 통일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세미 트럭이나 사이버 트럭에는 800V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그렇지.
더 이제 세게 밀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그 800V 시스템에서는 다른 지금 이미 800V나 900V를 쓰는 시스템과 호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더 많이 깔리기를 기대해야 될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이걸 많이 깔지는 미지수죠. 미지수지. 예. 미지수. 그래서 결국 800V는 이게 아주 발목을 제대로 잡는다. 의미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제발 옛날 그 영상에 800V 그렇게 찬양하시던 분들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죠, 그때. 저도. 근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저는, 그래서 좀 표현하는,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가 이제 어젠가 내가 물었을 때 이런 설명을 해줬잖아.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충전 시스템에.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 간단하지는 않네.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쵸, 조율을 하는 어떤 키를 누가 지냐면은 테슬라가 훨씬 많은 권한을 쥐고 있죠. 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걸 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통일했다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배터리에 불이 날 수 있어요. 충전기가. 그만 분명히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현재도 배터리 회사랑 맨날 씨름하고 리콜하면서 누가 이 물어야 되는 것이 더 크냐. 몇 년을 밀기 때문에 테슬라는 정부한테 이런 지금 제가 앞서 말한 허들을 다 깬다 하더라도 배터리 문제나 니네 화재 날 수 있다 그래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컨트롤이 이미 테슬라에 너무 많이 넘어가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무조건 테슬라가 이득인데 뭐 배터리도 차츰차츰 좋아질 거고 이미 2025년부터 리비아는 아예 포트, 그러니까 GM 포드도 똑같죠. 그냥 CCS 포트를 버리고 그냥 테슬라 지금 내 차랑 똑같은 걸로 이제 아예 그냥 차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배터리도 좋아질 거니까 지금이야 뭐 화재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내연기관보다 훨씬 적지만 그래도 한번 나면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또 너무 곡해하셔서 드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온 에버리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800V는 아이고야 뭐 그저 그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기술을 보면은 좋은 기술이 있는데 참 시장에서 그 양산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봐왔는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800V 시스템 좋은 거 저도 잘 알죠. 근데 역시 양산과 이 보급에 있어서 여러 면을 다른 기술 외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400V가 그냥 승용 다 지배하는 참 재밌죠? 이것 때문에 내가 욕먹어 생각하면 진짜 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 제네시스까지 테스트하는 근데 800V는 영 아니다. 자, 마지막은 테슬라 해커가 일론 모드라는 걸 찾았습니다. 나도 이거 해줘. 저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핸즈프리로 테슬라가 나름 이거를 계속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손을 떼야 되니까. 그렇죠? 아버지께 제가 그래도 제 차 궁금하니까 제 이제 장거리 여행에 좀 한산할 때 이 FSD 베타 11.4.3 써보신 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걸 고속도로 이거 지금 모델 S를 처음 운전해 봤는데 이제 너한테 와서도 계속 내가 모델 3를 갖고 있으니까 모델 Y는 거의 똑같으니까 모델 Y는 그냥 Y는 계속 몰았는데 S는 오늘 이제 굉장히 먼 거리를 몰아봤는데 이 핸들도 써보니까 낯설 것 같은데 괜찮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FSD가 안전해.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물론 반쪽이긴 하지만은 FSD를 갖고 있는데 근데 전혀 안 되고 있죠. 뭐 신호등 받는 거 뭐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있고 자기가 막 돌아다니는 거 못 하고 있는데 요번에도 이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나와 갖고 이제 이 호텔까지 오는 것까지를 전부 다 얘가 이제 이 테슬라 모델 S가 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게 좋아졌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거하고 뭐 멀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 도로들, 이게 조그만 도시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호텔에 이 조그만 도시에서의 뭐 우회전, 좌회전 이런 것들을 정말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항상 우리 일렉트로닉 게임이 얘기하지만은 이게 퍼펙트하진 않습니다. 그쵸? 하루에 보통 보면은 한 번 정도
단 2번 정도 미스를 하는데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그 미국에는 이제 큰 그 트럭들이 운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바짝 붙을 때는 겁나서 제가 막 핸들을 잡고 이 FSD를 풀어버리려고 그래갖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당할 뻔했는데 FSD를 믿고 그냥 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걸 이번에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저보다 잘합니다. 지금 현재 모델 S는 운전을 저보다, 근데 얘는 그 내비게이션까지 읽어갖고 정확하게 지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난 여기 처음 오는 도시니까 뭐 지도도 모르죠. 근데 얘는 지도까지 알고 있고 우회전 좌회전도 잘하고 저보다 운전 정말 잘합니다. 근데 빨리 우리나라도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제가 이제 70을 이제 곧 바라보는데 이게 나이 들면은 이게 좀 행동이 그렇게 젊었을 때 같이 빠릿빠릿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더 이제 내가 이제 70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운전 이거 손을 놓을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이 FSD가 진짜 저를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FSD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한대요. 그래서 빨리 풀릴 수도,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도 있어서 그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게 참 이게 러닝 커브가, 그러니까 요크에 손 넣는 거부터 해서, 그쵸? 자꾸 그게 자세가 잘 그게 맞아야지 경고가 안 뜨는데, 그러다가 모델 Y 그거 하나 날려먹으신 거 아니에요? 알아. 양쪽을 가만히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얘가 안 잡았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좀 억울합니다. 좀 솔직히. 제가 옆에서 아버지께 이제 맡기고, 물론 데스밸리 때 쇼만 안 했으면은 제가 그냥 아버지도 이 차를 워낙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아버지 실컷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이제 드라이브 하게 했을 텐데, 데스밸리에서 제가 쇼를 하는 바람에 긴장 타가지고 좀 제가 하고 이제 아버지께 좀 넘겼는데, 절대 제가 뭐 하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닌데, 옆에서 보니까 이게 역시 러닝 커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톡이 없는 점,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도 조금 적응이 필요한 것 같고, 터치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해서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얘가 못할 줄 알고 개입해서 AI를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 오히려 처음 하게 되면 그래. 그리고 근데 모델 S를 몰면서 기아가 없잖아, 얘가. 없죠. 그 스톡이 없는 거죠. 기어라기보다 옆에 이제 기아는 있는데 이게 우리의 레버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방식. 근데 이거 없는 차를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겁니다. 얘가 어떻게 알아서 앞뒤를 가지?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가는 데만 가면은 그 기어 셀렉트 얘가 자동으로 해줘요. 글쎄 말이야. 그런데다가 오늘 내릴 때 벨트 이거 엔진 어떻게 끄고 내리냐? 그랬더니 그냥 벨트를 푸세요. 그러니까 벨트를 풀면 브레이크 놓으니까 그냥 꺼져버려. 나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익숙해지면 다른 차를 못 타요. 굉장히 많은 걸 얘가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차 타고 시동이 아니라 시동에서 백을 하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자율주행을 기대하는 걸 수도. 이게 많은 걸 해주고 내가 여기 익숙해지면은 너무나도 편하고, 운전도 편하고 기어 셀렉션도 편하고 다 편한데, 본인의 익숙하던 것과 다르면은 거기에 사람이 개입하면서 이게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치. 이상한 짓이. 얘한테 권한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진 거야. 맞아요. 앉아서 그냥 뭐 시동도 없잖아. 그냥 딱 앉아서 한번 벌써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알아서 이게 뭐 앞뒤 이게 그런 레버가 없고 그냥 컴퓨터 화면에서 얘가 정말 어떻게 돼 있나만 한번 봐주면 되는 거고. 근데 확실히 일단 그래도 하이웨이에서 신경 안 쓰려면 일단 핸즈프리는 빨리 돼야겠네요. 이거 조만간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론 모드. 그렇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일단 이것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참 자세가 이게 좀. 그리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정말 필수인 게, 한국은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넘어가면은 사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전 세계 공용이에요. 전 세계 트렌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면허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면허증을 뭐 뺏는다 심하면 그런 반납해야 된다.
반납이 맞는 표현이겠죠. 뺀다는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억울한 나이 먹었다고 운전면허 그치. 뺏는 건 좀.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요. 미국도 사고가 엄청나는데 미국은 못 뺏어요. 어떡할 거야? 이게 뭐 시내 뭐 버스가 있어 뭐가 있어 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건데. 아 그럼 뉴욕하고 보스턴 정도 사는 사람 빼고 LA도 힘들어요. 그치. 나- 그리고 이런 도시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차 없으면 발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한테 운전면허증을 뺏을 수가 없어요. 아이, 미친 거예요. 미국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율이 그치. 낮춰지고 FSD 필수야. 거기다 이제 핸즈프리까지 하면 저는 더 멀리 그치. 다음에는 옐로스톤을 뛰는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캐나다까지 하는 걸로. 오늘 본그 아치스 내셔널 파크에? 아치스 내셔널파크. 네. 진짜 좋았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 FSD가 막 그냥 하고 그 내셔널파크 안에서도 네, 그래서 그 급포를 돌면서 그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거가 FSD가 다 하는데 그래서 편히 풍경을 좀 봤죠. 예. 그치? 운전하는 사람이 정말 구경을 그냥 믿고 그냥 얼마든지 하잖아. 예, 그래서 예, 정말 예, 슈퍼차저부터 FSD까지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예, 제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걸 보면서도 좀 느껴서 이게 좀 러닝 커브가 있다. 경험이 쌓여야 돼. 그래야지 얘를 믿어. 근데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어려워. 예, 그래서 이게 다 공감이 안 되는 것도 그냥 저의 의견, 이게 의견을 나누는 거니까요. 이게 제 의견도 그냥 하나에, 이렇게 테슬라를 제대로 적응해서 미국의 어떤 이상한 유튜버가 제대로 써먹으면서 로드트립도 많이 하고 잘 놀러 다니더라.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빨리 우리나라 됐으면 좋겠어. 예,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